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오늘 저는 지금 이 전쟁에서 대중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섬뜩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미사일 궤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공습 현황과 외교적 수사, 군사 전술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심장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일자리와 식탁 물가, 에너지 비용, 평생 모은 예금,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재편의 신호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국가가 이 새로운 질서의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파괴적인 삶의 변화가 닥칠 것입니다. 대부분은 준비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쟁이 국가별, 지역별로 경제를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는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고 누가 처참한 패배자가 될 것인지 그 내막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가혹한 현실의 시작입니다. 저렴한 에너지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분석의 토대이자 반드시 새겨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난 40년에서 50년간의 세계 경제는 에너지는 언제나 싸고 풍부하게 공급된다는 단 하나의 가설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느 나라든 원하기만 하면 에너지가 쉼없이 흐를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번 전쟁은 그 오만한 착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제 경제 타격 여부를 논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국가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국가가 이 생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것인가입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 여러분의 나라가 수입 에너지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을수록 파멸은 처참할 것이며, 스스로 에너지를 통제할수록 이 격변기에서 승기를 잡을 것입니다. 이 엄중한 기준을 가지고 세계 주요 경제국들의 운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2장, 동남아시아는 이미 연료 고갈이라는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우선 동남아시아부터 보시죠. 이들은 전쟁의 경제적 여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은 이미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당장 쓸 연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콕이나 호찌민의 주유소에 가면 오토바이에 넣을 기름조차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료가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고 싶어도 차를 움직일 기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항공유 배급제가 실시되고 비행기는 멈춰섰습니다. 에너지를 먹고 사는 제조업과 물류, 농업 등 모든 산업 기반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조 증상에 불과합니다. 동남아시아 경제의 본질을 보십시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저렴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공장도, 공급망도, 물류망도 모두 에너지 없이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인 에너지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가 타격을 입을지 아닐지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관건은 누가 가장 끝까지 버티느냐, 그리고 누가 이 가혹한 질서에 맞춰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유전자가 바뀌는 근본적인 대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제3장, 중국입니다. 장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중국은 무적처럼 보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군사력을 키우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면 수십 년 만에 겪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급소가 노출됩니다. 중국은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40%를 걸프 영역의 국가로부터 수입합니다. 40%라는 수치는 이 전쟁으로 파괴되고 있는 공급망에 중국의 운명이 통째로 저당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30년에서 40년간 중국을 부국으로 만들었던 그 위대한 경제 모델, 즉 저렴한 에너지를 들여와 제품을 찍어내 팔던 방식이 이제는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싸게 들여와 비싸게 판다는 공식 자체가 성립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중국도 이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내수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고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앞세운 혁신 경제로 갈아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결함이 터졌습니다. 그 전환 작업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대신 가계 저축률이 약 4%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시중에 돈이 도는 대신 모든 가정이 돈을 움켜쥐고 숨죽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 미래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에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운명을 건 인공지능 기술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엄청난 양의 저렴한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하마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고 시스템을 돌리며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구시대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은 에너지 위기로 박살났고 소비는 얼어붙었으며 야심차게 준비한 인공지능 전략마저 에너지 부족이라는 덫에 걸렸습니다. 물론 중국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확보하고 있고 전략 비축유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티겠지만 고유가 시대가 고착화될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이 변화에 가장 무방비로 노출된 경제체입니다. 그들의 경제적 유전자가 오직 싼 에너지에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4장 미국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이제 미국을 살펴봅시다. 이 거대한 경제재편 과정에서 미국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전 세계 경제 지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은 압도적인 자원 보유량으로 타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력을 갖췄죠. 미국은 석유와 가스부터 석탄, 광대한 농지, 담수, 목재, 광물까지 자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동력이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서방구는 사실상 완벽한 자급자족 체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지금 이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나 걸프 국가의 문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주권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죠. 전쟁의 결말이 어떻든 미국은 살아남을 겁니다.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부우 때문입니다. 막대한 자원과 국민들의 창의성이 방패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내부에 있죠. 미국은 현재 39조 달러라는 파멸적인 부채 위에 서 있습니다. 이를 간신히 지탱하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페트로달러입니다. 페트로달러의 본질을 아십니까? 산유국이 석유를 달러로만 팔기에 전 세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비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달러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고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와 거품을 유지시킵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외국의 자금을 끊임없이 수혈받아야 유지되는 거대한 폰지 사기와 같은 구조입니다. 누군가 계속 미국의 빚을 사줘야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만약 이번 전쟁으로 걸프 지역의 통제권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산유국들이 반미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 달러 결제를 거부하는 순간 미국의 심장부인 금융 시스템은 즉시
멈춰버릴 겁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자원을 가진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5번째, 잊힌 희생양.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지정학적 분석에서 모두가 간과하고 있지만 가장 참혹한 곳입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대륙입니다. 식량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겨우 버티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전쟁으로 그들이 생존을 의탁하던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와 식량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비극, 즉 대기근의 공포가 아프리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풍기 현상이 아닙니다. 비료값이 치솟고 물류가 마비되면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할 겁니다. 충격을 흡수할 경제적 완충지대가 없는 가난한 나라들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폭탄은 중동에 떨어지고 있지만 그 여파로 인한 굶주림은 아프리카의 문턱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두 국가 역시 거대한 소용돌이 한복판에 갇혀 있습니다. 인도는 석유 수요의 60%가량을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60%라는 수치는 공급망이 조금만 흔들려도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극도의 위험 신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화려하게 비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공장을 세우고 싶어하는 기회의 땅이었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 세계의 자본이 인도로 몰리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60%가 묶인 지금 인도는 아시아 전체를 덮친 에너지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패권국으로 도약하려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성장의 엔진을 돌릴 연료가 증발해버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잠재력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에너지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가 인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인도가 황금기를 맞이할지 아니면 성장이 10년 이상 후퇴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상황이 더 처참합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이미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죠. 기존의 재정난에 에너지 고갈까지 겹치면서 파키스탄의 서민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가장 가혹한 시기에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전 세계적인 대변혁을 직시합시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과거 4, 50년간의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서구는 소비를 담당하고 동양은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죠. 서구가 값싼 공산품을 사들이는 동안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의 싼 에너지를 끌어다 공장을 돌렸습니다. 저렴한 에너지와 견고한 물류망이라는 두 기둥 덕분에 이 공생관계는 그동안 완벽하게 작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극의 본질을 놓치고 있죠. 이 굴레에 갇힌 건 서구만이 아닙니다. 생산과 수출에 모든 것을 올인해온 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함정에 빠졌습니다. 인프라부터 인력 양성까지 아시아의 경제 유전자는 오직 수출용 생산에만 최적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동력인 에너지는 사라지고 제품을 실어 나를 길목마저 끊겼습니다. 이는 생존을 건 거대한 재편입니다. 서구와 아시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고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국가만이 이 처절한 생존 게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중동의 값싼 기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원을 발굴하며 공급망을 통째로 재편하는 자들만이 다음 세대에 패권을 줍니다. 변화의 파도를 외면한 채 과거의 저유가 시대가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는 국가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그 비극의 중심에는 가장 처참한 패배자인 GCC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감추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경제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모두가 이란을 패자로 지목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론 이란의 기반 시설은 처참히 무너졌고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란이 가장 큰 피해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경제적 파멸을 맞이할 주인공은 사우디와 에미리트,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바이와 리야드, 도하가 쌓아 올린 화려한 번영은 사실 모래 위에 세운 신기루였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그들의 지리적 실체를 보십시오. 그곳은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농사조차 불가능한, 생명이 살 수 없는 뜨거운 불모의 사막일 뿐입니다. 원래 그 땅은 극소수의 인구가 겨우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것이 그 땅의 본질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달러 패권과 미국의 군사 보호막이 결합하는 순간 이 사막에는 통제불능 수준의 막대한 자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고 타는 듯한 사막 한복판에 에어컨이 풀 가동되는 초현실적인 도시들을 건설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실어 나르고 금융센터와 쇼핑몰을 세우며 그들은 번영의 탈을 썼습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킬 만큼 완벽하고 세련된 현대 국가라는 환상을 설계해낸 것입니다. 두바이는 중동의 뉴욕이라 불리며 전 세계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해 돈을 묻어두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둔갑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고 전 세계 부자들이 몰려들자 그 가짜 신기루는 마치 영원한 실체처럼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루의 속성은 잔인합니다. 환상을 지탱하던 조건이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모든 것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정체가 탄로난 신기루는 두 번 다시 재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GCC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정유시설과 도심에 가해진 몇 차례의 드론 공격만으로 그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구축한 안전의 신화는 박살났습니다. 두바이의 둥지를 틀었던 자산가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치켜뜨며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가? 걸프 지역 부동산과 금융에 돈을 묻었던 투자자들의 확신도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자본은 공포를 느끼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땅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런던과 싱가포르를 압도하겠다던 두바이의 원대한 꿈은 이제 한낱 일장춘몽으로 끝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기루는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내일 당장 휴전이 선포된다 해도 흐름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전쟁이 파괴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GCC라는 브랜드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와 그들의 존립 근거 자체입니다. 당장 동남아시아를 보십시오. 에너지가 고갈되어 비행기가 멈추고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고유가 시대를 버텨낼 체력이 가장 부실한 벼랑 끝에 선 경제 모델입니다. 미국은 자원 덕에 유리한 고지에 있으나 39조 달러라는 살인적인 부채와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식량 공급망의 붕괴는 곧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60%를 중동에 의존하는 인도는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하려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경제 상황에서 최악의 에너지난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구가 소비하고 동구가 생산하던 기존의 글로벌 분업 체계는 이제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와 미국의 비호 아래 번영을 누리던 GCC는 이 대전환기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려질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닙니다. 수세대 동안 지속된 세계 경제 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재편의 시작입니다. 저렴한 에너지와 자유무역, 그리고 미국의 보호막이 사라진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냉혹한 질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고 식량과 공급망을 통제할 능력을 갖춘 국가만이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남의 자원에 기생하던 이들에겐 고통스러운 대가만이 기다립니다. 이 무서운 변화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현실입니다.
당신의 국가, 그리고 당신 자신은 이 거대한 파국 앞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글로벌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싶다면 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전쟁의 최후 승자와 패자는 누구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다음 통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